야, 먼 길 오느라 배고프다. 밥 좀 내와라. 아기 엄마 지금 힘들어. 얘는 모유 안 먹이고 분유 먹이니?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성주TV의 미니아빠 슌이 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슌이 사촌동생이 태어났죠. 깨어라 반가워. 그 갓난아기 본 게 너무 오래된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엔 슌이 동생. 맞아요. 제 네. 미니의 사촌동생이죠. 특히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 이제 첫 손주가 태어나는 얼마나 큰 기대를 하실까. 태어나면 빨리 가서 보고 싶고 저도 이제 조카가 빨리 태어나면은 빨리 가서 보고 싶은 마음. 그 조그만 아기 얼마나 안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우리 예쁜 애기 빨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지켜야 될 게 있죠. 네. 신생아들은 이제 건강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아기를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 삼촌 될 때 약간 긴장이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소아과 의사임에도 왠지 모를 긴장이 되는 게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왠지 아기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고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희를 키우셨잖아요. 어느 정도 경험이 좀 있긴 하지만 이모 삼촌 처음 아기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꼭 필요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육아와 비교해서 요즘 육아가 좀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드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 영상 보시면 이런 걸 챙겨야 되는 걸로 바뀌었구나 라고 오늘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만약에 신생아를 보러 간다면 제일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애기 아프게 할까봐. 저희가 신생아 폐혈증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신생아는 감염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신생아 태어났을 때 병원이나 조리원에는 이제 병문안은 안 가는 게 좀 좋잖아요. 집에 왔어도 신생아들 감염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러 가는 게 조금 겁나긴 해요. 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죠. 네. 그래도 가까운 친척이나 첫 손주가 태어났어. 보러 가고 싶어. 보러 가기로 했어.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방접종입니다. 일단 지금 추운 시즌에는 독감 예방접종이 있죠. 독감 예방접종은 계절성 접종인데 이런 계절과 상관없이 꼭 챙겨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100일의 예방접종입니다. 맞아요. 요거는 임신 중에 꼭 맞아야 될 예방접종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신생아들 태어나서 3개월 동안은 100일에 대한 면역이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임신 중에 엄마한테 예방접종을 통해서 상처를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태어났을 때는 노출되면은 애기한테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100일의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잠깐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가 막 속보로 올라오고 있어서 영상 제작 도중에 이렇게 추가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00일의 사망자 집계를 한 2011년 이후로 처음 100일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생후 1개월 된 영아인데요. 이 영아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31일 100일에 진단된 이후 약 5일 동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에크모, CRRT 등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망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여러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100일에는 성인이나 큰 소아 같은 경우는 그냥 감기처럼 넘어갈 수 있는 질환일 수 있어요. 하지만 1세 미만의 영아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신생아일수록 치명률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아기들을 100일로부터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아기들은 태어나서 생후 2개월은 되어야 처음으로 100일의 접종을 시작하거든요. 아기들이 처음으로 100일의 접종을 하기 전에 아기들을 지켜주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임신부가 임신 중에 100일의 접종을 하는 겁니다. 임신 3기에 100일의 접종을 하게 되면 엄마 몸에서 생긴 항체가 신생아에게 전해지면서 신생아들도 100일의 항체가 있기 때문에 100일 때문에 발생하는 영아의 사망률을 90% 이상 막아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 100일의 접종을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다가 아기가 100일에 아예 접촉이 안 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돌보는 주변의 가족분들과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하시는 분들, 시터분들이나 영아들이 지내는 기관의 종사자분들, 영아와 접촉하는 모든 분들은 이 100일의 접종을 아기와 접촉하기 최소 2주 전에는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사망한 아기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교수들과 소아과 학회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100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아기가 사망한 11월 4일에 사실 저는 한 아기가 100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미리 접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아기가 가족들로부터 백일해를 전해받은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백일해에 걸렸던 상태였다고 하고요. 이 아기 어머니가 임신 중에 안타깝게도 백일해 접종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저는 전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백일해 환자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 이외에도 우리가 임신하신 분과 주변 사람들이 백일해 접종을 꼭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백일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건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백일해 환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작년에 비해서 백일해 확진된 환자의 수가 10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영국에서도 올해 백일해로 사망한 영아가 10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프랑스에서는 백일해로 35명이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영아가 20명이나 된다고 해요. 우리가 간편한 예방접종 그리고 감염병 예방 수칙만 지키더라도 이 아이들이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보통 성인 같은 경우는 백일해 접종 한 번 하면 10년에 한 번씩만 추가 접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신부의 경우에는 접종을 맞을 때마다 생기는 항체를 태아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 때마다 접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개그맨 박송림 부부가 SNS에 신생아 사진을 찍는 직원분이 백일해 접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올려서 여론의 문매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기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백일해 접종을 맞아야 된다는 사실은 정말 100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본적인 게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 네. 집에 딱 들어갈 때 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손을 씻어야 네. 됩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많이들 실천하고 계시지만 요즘 다시 보니까 잘 안 씻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네. 남자들은 알아요. 지금 눈 마주치고 있어요. 지금 화장실에서 손 안 닦고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손 씻기는 아기 집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맞아요. 수칙입니다. 저는 이제 특히 신생아가 있는 집 가면은 엄마 아빠랑 악수도 안 하고 어디 물건 만지지도 않고 바로 화장실 가서 바로 손 씻어요. 네.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약간 옷도 좀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옷에 생각보다 더러운 게 많이 묻잖아요. 맞아요. 새로 세탁한 옷을 입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혹시 아기를 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서 좀 부드러운 면 재질 옷을 좀 입고 가는 편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기를 안을 때 입는 옷은 아기 세제로 같이 빨았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미니 동생 이제 돌봐주실 때 그래서 이제 매번 같이 애들 옷이랑 같이 세탁을 하셨죠. 왜냐면 그 어른들의 세탁 세제에는 아기들에게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순한 세제를 사용해서 세탁을 하는 게 좋고요.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밖에서 입고 온 옷을 집에서 한번 갈아입는 거예요. 아기 보는 용 옷으로. 그 다음에 손 씻고 아기를 돌보면 굉장히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추천을 드리는 게 마스크는 쓰면 좋겠다. 사실은 신생아들은 안 보이잖아요. 시력이 좋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쓰는 게 좋겠다. 지금 당장 내가 뭐 감기 증상도 없고 열도 안 나는데 괜찮지 않겠냐 하겠지만 우리의 침과 콩에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살고 있잖아요. 성인들은 이제 면역력이 잘 형성이 돼서 이 정도 세균과 바이러스에는 아프지 않지만 이게 아기한테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아기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 쓰는 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저희 소아과 의사들이 꼭 얘기하는 게 신생아들한테 제발 뽀뽀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 너무 하고 싶어 근데. 그래서 막 특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못 참으실 것 같아. 참기 힘들어요. 네. 근데 마스크를 쓰면 그 접촉을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우는 것 중에 EB 바이러스라고 있죠. 침과 침으로 옮기는 병인데 근데 이게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애기한테 폐혈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간도 망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애들한테 이뽀뽀는 안 합니다. 뽀뽀하는 건 좀 참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고민되는 게 언제쯤 보러 가는 게 좋을까? 신생아 폐혈증의 위험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는 이제 생후 100일쯤이에요. 그때 이제 100일 잔치 하면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특히 집 가까워 봐. 신생아 시기에 보러 가도 되긴 해요. 그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설사, 구토, 눈병 이런 감염병의 증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감염 예방법 있잖아요. 뭐 손 잘 씻고 옷도 한번 갈아입고 마스크도 쓰고 하면 신생아 만나도 괜찮다. 그리고 마스크 쓰기 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먼발치에서 보시고 네, 직접 만지는 거는 조심스럽게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아이한테 뭔가 옮길 것 같다 조금이라도 찝찝하다 그러면 만나지 말고 한 공간에 있다면 접촉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신생아도 보러 가셔도 된다. 하지만 최대한 함께하는 시간을 짧게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삼촌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과하게 막 애기 웃기게 하려고 너무 막 과하게 안아주거나 흔드는 거 또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한 100일 전에는 애기들이 목을 못 건드잖아요.
그래서 막 흔들다 보면은 신경이나 뇌 쪽에 큰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 네. 흔들린 아기 증후군 머리가 이제 과하게 흔들리면 뇌출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기를 너무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력이 약한 징조부모님 어. 아니면 조부모님들 중에서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아기 안으실 때는 옆에서 아기 머리 잘 조심스럽게 받쳐서 맞아. 안전하도록 잘 봐드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약간 집에 와서 이렇게 해도 되냐 이거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 바닥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불편하겠다. 불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서 아기를 재우는 것이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이거든요. 좀 아기가 좀 불편해 보이더라도 아기들은 안 불편해요. 애기들은 괜찮으니까 오히려 안전하게 재우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아이들 보면은 신생아 때부터 터미타임 엎드려서 누는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키면 또 기겁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세요. 안전하게 하는 터미타임은 신생아 시기부터 하는 게 아이 발달에도 좋고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하고 머리가 평평해지는 걸 또 막는 사두증을 예방하는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을 엄마 아빠가 공부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혹시 내가 흡연을 한다. 아기 보러 갈 때 그날만큼은 좀 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무리 뭐 냄새도 잘 털고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옷이나 머리 이런 데에 담배 성분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연초뿐만이 아니고 전자담배도 포함이니까 네. 방문하기 전에는 흡연을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신생 같은 경우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고 나거든요. 맞아요. 음주운전이 그렇잖아요. 한 잔이라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이를 돌보는 일도 안전사고가 음주를 하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주를 하고 만나는 것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는 후각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진한 향수, 화장품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게 호흡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향이 많이 나는 또 다른 잘못된 선물이 꽃이에요. 신생아가 있는 집에 생화 선물 잘못하면 아기들이 그 향에 너무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꽃가루 때문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화 선물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신생아 때 막 키울 때 누가 집에 온다 했을 때 가장 반가웠던 선물은 내 먹을 거. 맞아요. 애기 신생아 있는 집에서 다 키워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대로 차려 먹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특히 모유수유 중이라면은 기름진 음식, 기름진 간식 먹으면은 유선이 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담백한 음식이 좋고 또 너무 많이 싸우시면 안 돼요. 또 냉장고 정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한 끼 먹을 것만 갖다 주셔도 매우 행복한 선물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놀러 갈 때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때나 막 찾아오는 것보다는 언제 컨디션이 좋냐 이런 걸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먹놀잠이잖아요. 먹고 놀 때 그때 이제 가장 기분이 좋으니까 그때쯤에 딱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다가 얘가 좀 지쳐하고 좀 칭얼칭얼대고 투정 부리면은 졸려하는 거니까 그때쯤 이제 또 인사하고 이제 귀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때는 어디 조용한 데 들어가셔가지고 좀 잘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거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수유 경험이 있고 뭐 이게 첫 손주가 아니어서 이제 손주들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 수유 타이밍에 가서 수유를 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 한 턴만 사실 먹여줘도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반대로 아기 만나러 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몇 가지 정해드립니다. 이거는 꼭 메모해 두세요. 네. 여기까지 나와도 참으셔야 되는 말입니다. 뭐지? 그리고 이거 실제로 이런 말 안 할 것 같지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애기를 보는 집이라고 집꼬라지가 이게 뭐냐? 청소를 해주세요. 가서 좀 정리 도와주고 빨래 좀 개주고 같이. 그리고 두 번째, 야, 먼 길 오느라 배고프다. 밥 좀 내와라. 아기 엄마 지금 힘들어요. 네. 본인들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아기 낳고 나면 몇 달 동안 힘든 거 다 경험하셨는데 이렇게 들어오셔서 집안일이나 막 밥을 내오라고 하거나 이런 잔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해주세요. 맞아요. 세 번째, 얘는 모유 안 먹이고 분유 먹이니?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여기 이거를 이제 뒤끝 있게 막 나중에 감기라도 걸리면 그때 모유 안 먹여서 감기 걸린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이게 모유와 분유의 선택은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고 모유를 먹이고 싶어도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못 먹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요즘 분유 잘 나오고 대부분 분유 먹고 잘 크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 근거 없는 뇌피셜인 거예요. 모유와 분유에 대한 건 저희 채널의 첫 영상 보시면은 좀 오해를 풀실 수 있으니까요. 모유 왜 안 먹이냐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잔소리 절대 금지입니다. 아기를 보러 갔으면 아기만 보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막상 또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가서 이런 얘기도 못하냐 그렇게 이제 깐깐하게 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작은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우리 신생아 사망률이나
어떤 질병에 대한 유병률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많이 감소를 했잖아요. 네, 옛날보다 많이 감소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기 부모님들은 이런 걸 당연한 상식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과의 약간 이런 정보의 차이, 그 방식의 차이 때문에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아기 보러 갈 때 이런 준비를 하고 가면은 다음에 또 아기 보러 온다 했을 때 충분히 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나중에 손주들이 커서도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유롭게 놀러 오시고 서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들 너무 속상하게 보시지 마시고 잘 보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는데 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